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조용히 진료실에 들어섰다가 나올 때 얼굴이 많이 밝아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63세 경험 의료상담가 김순자입니다. 부산에서 25년 넘게 노년층 부부 건강과 관계 회복을 전문으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의료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소중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중년층과 노년층 부부들을 만나며 공통된 고민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욕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스스로를 숨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70대인데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아내도 나이가 들었으니 그런 것을 원하지 않겠지.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아름답고 살아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6년 전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68세 남편과 66세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내에게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벌써 몇 년을 따로 자고 있습니다. 아내를 안아주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못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포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도 그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원하는데 서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 부부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 상담을 받고 함께 실천해본 결과 6개월 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아내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들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웃음에서 저는 자신감과 희망을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다시 원하는 감정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다시 완전해지는 경험입니다. 남편은 다시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팔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작은 행동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70대, 80대, 그 이상의 나이에도 존엄함을 지키고 자신을 사랑하고 배우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25년을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은 건강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침묵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침대에 누워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잡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래한 슬픔입니다. 반대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그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3가지 중요한 것을 얻으실 겁니다. 첫째, 노년에 저지르기 쉬운 크나큰 실수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욕구를 완전히 억누르는 것, 배우자와의 대화를 포기하는 것,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들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자신감과 건강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이것은 약도 아니고 시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 방식이며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나는 배우자에게 얼마나 솔직할 수 있나요? 우리 부부는 얼마나 자주 진정한 대화를 나누나요? 지난 한 달간 우리는 몇 번이나 손을 맞잡았나요? 이 질문들에 마음으로 대답해보세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슬픈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진실을 알 때에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함께 여러분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건강과 행복의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70세, 80세가 되면 성적 욕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마치 호르몬의 스위치가 꺼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의료계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50% 이상이 여전히 활발한 성적 욕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0대 어르신들도 이런 욕망을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심지어 90대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건강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작동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숨길까요? 그것은 사회적 통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노년의 어르신들은 고상하고 순결해야 한다고요. 손자 앞에서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가족의 부끄러움이 된다고요. 효자의 나라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노인은 조용하고 욕구 없고 한 많고 헌신적이어야 한다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여성의 욕구는 더욱 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를 죄책감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그것이 나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병입니다. 자신을 억누르는 것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도 악화시킵니다. 억압된 욕구는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우울증, 불안, 수면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신체 어디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도 생깁니다. 피부도 나빠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이런 억압 때문입니다. 의사는 증상만 봅니다. 여러분이 의사에게 이런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으신다면 의사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약을 먹게 됩니다. 혈압약, 신경안정제, 수면제. 하지만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다루어야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만난 73세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아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도 얼굴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분은 매일 밤 불안에 떨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공황 증세입니다. 약국에서 신경안정제를 사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거칠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거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자신을 억누르면 관계가 악화되고 관계가 악화되면 더욱 자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리가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평균 20% 이상 낮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혈압도 더 안정적입니다. 면역력도 강합니다. 심지어 기대 수명도 길어집니다. 평균 3년 이상 더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 통계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억압은 건강을 빼앗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을 되돌려줍니다. 우리가 약을 찾기 전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진실입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입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살펴봅시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를 자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 건강은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우자와 신체적 친밀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 건강에 포함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기본적인 신체 접촉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70대 부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함께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서로 앉은 거리도 멀었습니다. 곡이 끝나도 서로를 앉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신체 접촉을 너무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체 접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료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행복감, 신뢰감, 결속감을 높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단 10초의 포옹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단 10초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내를 10초만 안아주셨나요? 아내는 여러분의 따뜻한 팔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부당할까봐, 어색할까봐, 자신이 예전 같지 않을까봐. 여러분, 이 순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부의 위험은 거부당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을 그리워합니다. 그들도 터치를 원합니다. 그들도 안기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도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서로를 원하면서 서로에게 침묵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저를 찾아온 65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상담가님, 제 남편이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노력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점이 많고 주름이 많고 살이 늘어져 있으니까요.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보고 실망할까봐 먼저 거리를 뒀습니다. 먼저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여러분은 아실까요? 그런데 저는 그녀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보고 싶지만 아내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서로 말하지 못합니다. 침묵이 그들을 더욱 멀게 만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효와 체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게 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면서 성인으로서의 욕구를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가 되는 순간 자신의 신체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구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여성이고 남성입니다. 손주 앞에서 당당할 수 없더라도 침대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건강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은 건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오래 이것을 억눌렀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세대는 성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더 자유롭고 건강한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본 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손을 잡아보세요. 그냥 손을 잡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어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을 잡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손을 잡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대화입니다. 우리 부부들은 얼마나 자주 진정한 대화를 나누나요? 대부분의 우리 가정에서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어제 밥 뭐 해 먹을래? 저녁에 어제 일은 어땠어?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부 대화는 다릅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 부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배우자를 모른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우리 부부들이 이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뒷전이 됩니다. 부부가 되는 것보다 부모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해집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부산에서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했습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는데 둘 다 침묵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모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둘 다 대화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싸움으로 번질까봐입니다. 오래 침묵한 사이에 작은 불만들이 쌓였습니다. 그 불만들이 대화의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침묵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 속에서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 속에서 외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포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악순환입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대화입니다. 진정한 대화입니다. 부산의 한 70대 남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상담가님, 아내에게 내 마음을 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아내를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혼자 가집니다. 그것이 남자라고 배웠습니다. 강해야 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감정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남성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의 침묵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침묵은 겁으로 보입니다. 침묵은 차갑게 느껴집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감정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릅니다.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지.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를 깊게 하려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대화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항상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이라고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외로웠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전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경청입니다. 아내가 말할 때 당신은 듣습니다. 말대답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많은 남편들은 아내가 말할 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내는 이해받길 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시간을 정합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진정한 대화를 합니다. 아침 식사할 때 또는 저녁 산책할 때 이 시간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아내의 눈을 봅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내와 연결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 부부는 매일 저녁 10분씩 손을 잡고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 뒤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꿈이 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개월 뒤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친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신체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면 신체 건강은 당연히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만난 70대 남성 중에 매일 30분씩 산책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히 자는 남성들은 신체 건강이 매우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약보다 큽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산책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것을 고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약을 먹습니다. 산책은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세대는 집에 있는 것이 편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나이 들었으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굳어집니다. 고립되면 마음은 병듭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70대 어르신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1년 뒤 신체 능력이 5년 어린 사람과 같았습니다. 5년입니다. 그들은 약을 덜 먹었습니다. 의료기관을 덜 방문했습니다. 병이 덜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와 함께 운동하면 어떨까요? 부부가 함께 운동하면 둘 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시간도 함께 보냅니다. 대화도 합니다. 이것이 부부관계 개선의 완벽한 방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합니다. 부부가 함께 산책하세요. 함께 운동하세요. 함께 움직이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들은 다시 가까워질 것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수면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면서 그들은 말을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영양입니다.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면 음식도 담백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해입니다. 노년층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입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음식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콩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또한 과일과 채소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양하게 먹으세요.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은 즐거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은 수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일어나고 깊이 자지 못합니다. 이것도 대부분 심리적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이것들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대화와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수면을 개선합니다. 만약 여전히 수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의사를 만나세요. 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 대신 생활 방식부터 바꿔보세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세요. 심호흡 명상을 하세요. 배우자와 포옹하면서 잠들어 보세요. 이런 간단한 것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75세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불면증으로 수십 년을 고생했습니다. 의사들은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운동해보세요. 아내와 대화해보세요. 자기 전에 명상해보세요. 그분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의료 상담가님, 저는 이제 약을 거의 안 먹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는 법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아내를 다시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가장 민감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면 이런 관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자신의 신체 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발기부전, 지구력 감소 이런 것들이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나이와 함께 신체는 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변한다는 것은 악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고 격렬했다면 나이가 들면 느리고 부드러워집니다. 이것도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깊은 만족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 중에서 신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관계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만족뿐만 아니라 정서적 만족도 높습니다. 부부의 유대감도 강합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덜합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높습니다. 이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발기부전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의학이 진보했습니다. 약도 있고 치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많은 경우 발기부전은 심리적 문제입니다. 자신감 부족, 불안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문제를 겪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도 나이가 들면은 신체 변화가 있습니다. 폐경 이후 질 건조증, 성욕 감소, 신체 감각 변화 이것들도 정상입니다. 이것도 의학적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이 함께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의 변화를 이해하고 함께 그것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 부부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남편에게 아내의 신체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도 남편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그 후 둘은 함께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더 깊은 만족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더욱 의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의사진료입니다. 부부가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의사와 함께 신체 상태를 확인하세요. 혹시 건강 문제가 있다면 치료하세요. 약이 필요하다면 복용하세요. 의사는 전문가입니다. 당신의 부끄러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의사 상담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침대 밖에서 침대에 대해 대화하세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말하세요. 부부가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은 침묵 속에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둘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화하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급하지 마세요.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마치지 마세요. 아이들이 자고 난 후 함께 시간을 가지세요.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면서 함께 있어 보세요. 여유 있는 시간이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신체 접촉입니다. 신체적 관계가 아닌 신체 접촉부터 시작하세요. 손을 잡고 포옹하고 등을 쓸어주고 머리를 빗겨주세요. 이런 작은 접촉들이 배우자와 당신을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입니다. 신체적 관계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너를 원해, 너를 그리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합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이 말을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신체적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약을 고려하세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비뇨기과 의사들은 매일 이런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이해합니다. 약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은 도움입니다. 약은 당신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체적 관계의 목표가 항상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포옹하고, 함께 잠드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은 개별적인 조치들입니다. 손을 잡기, 대화하기, 운동하기, 신체 관계 가지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다리가 늘어져 있고 살이 처져 있고 주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면 배우자도 당신을 거부합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하면 더 건강이 나빠집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체는 당신의 인생의 증거입니다. 그 주름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웃었는지의 증거입니다. 그 늘어진 팔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의 증거입니다. 그 더 큰 배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는지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 70대 여성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싫어요. 이 더러운 몸이 싫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딸이 같은 나이에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 몸이 더럽다고 말해줄 건가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려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도 자신에게 같은 말을 해주세요. 당신의 신체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건강입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또는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또는 나이가 들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계속 슬픈 기분, 아무것도 즐겁지 않음, 에너지 부족, 수면 문제, 먹는 것이 변함, 집중력 부족.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약도 있고 상담도 있고 치료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질병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 75세 남성은 10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울하다는 것 자체를 약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아내를 학대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뭐 하는 거냐고,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너는 나를 이해 못해. 아내는 이 모든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부관계는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그 남성은 결국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는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10년을 우울증 때문에 당신을 상처 주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우울증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병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치료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조건입니다. 이것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받는 것은 용감한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용감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구하려고 애쓰는 것은 용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마지막 중요한 주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혼자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기도 했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도 않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 가고 일을 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밖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외롭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29% 높고 뇌졸중 위험이 32% 높습니다. 또한 우울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담배만큼이나 해롭다고 합니다. 담배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둘째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하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들을 도와주세요. 조부모는 단순히 돈을 주거나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부모는 아이들의 인생에 귀중한 존재여야 합니다. 셋째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종교활동, 취미활동, 자원봉사 이런 것들에 참여하세요.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세요. 부산에는 많은 노인 모임이 있습니다. 합창단, 그림반, 운동 모임 이런 것들에 참여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연결되세요. 부산의 한 73세 여성은 매주 도서관 독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십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상실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미 먼저 가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슬픔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인정하되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배우자가 가신 후 자신의 삶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우자의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배우자는 당신이 행복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한 80세 남성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내를 추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 남성은 아내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지만 삶이 의미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모든 주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와의 대화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신체 건강, 영양, 수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많은 분들이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에 배우자의 손을 잡으세요. 내일 아침에 함께 산책하세요. 모레 진료 예약을 하세요. 이렇게 작은 단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처럼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처럼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첫 번째 단계를 내디딜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뒤에는 당신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있고 같은 경험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부산의 부부 모임에서 저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관계를 회복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다시 행복해졌는지, 어떻게 그들이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가능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당신의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당신의 관계에 대한 투자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투자입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손을 잡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대화를 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색함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하세요. 어색함은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1개월 뒤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당신도 더 행복할 것입니다. 3개월 뒤에는 더 큰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개선될 것입니다. 수면이 좋아질 것입니다. 6개월 뒤에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다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1년 뒤에는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이것을 따르면 당신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첫째, 2주에 배우자의 손을 잡으세요. 의도적으로 손을 잡으세요.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손을 잡고 있으세요. 어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손을 잡으세요. 둘째, 다음 주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부부가 함께 가세요. 의사에게 당신의 건강 상태와 관계에 대해 말하세요. 의사는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셋째, 그 다음 주에 함께 산책하기로 결정하세요. 처음에는 짧게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배우자와 손을 잡고 산책하세요. 넷째, 매일 저녁 5분씩 진정한 대화를 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간단한 문장들로 시작하세요. 다섯째, 자신을 돌보세요. 거울을 보고 당신의 신체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신체는 당신의 인생이고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여섯째, 도움을 청하세요.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의사를 만나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약을 복용하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곱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모임에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 계획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용감한 첫 번째 단계를 내디뎠습니다. 당신은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더 건강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당신이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랑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신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으세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그것을 실천하세요. 이제 우리의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여정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부산에서 25년을 일하며 배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부부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을 때, 아내가 남편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함께 웃을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치유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기적입니다. 당신도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배우자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한 85세 부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은 침묵 속에 지났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이 가까운데 아직도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부부를 만난 첫날, 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서로를 모르나요? 처음에 그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6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남편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변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안고 말을 나누고 6개월 뒤 그들은 다시 신체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85세까지 함께했던 그 어떤 시간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내는 이제 86세입니다. 남편은 87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손을 잡습니다. 여전히 매일 말을 나눕니다. 여전히 함께 웃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부모님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몇 년을 더 침묵 속에 살려고 하나요? 당신은 몇 년을 더 혼자라고 느끼며 살려고 하나요? 아니면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나요? 이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둘 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일하는 의료 상담가입니다. 저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삶의 의미는 성공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모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를 다시 보세요. 당신의 배우자를 다시 느껴보세요. 당신의 배우자를 다시 사랑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당신에게 한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의 배우자에게 이 한 가지를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단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한마디를 말하기가 어렵다면 이것이 당신이 정말로 변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렵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이 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이 말을 바꿔주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관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들이 다시 사랑하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들이 다시 살아있다고 느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효와 체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기초입니다. 효의 나라에서 우리는 배운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섬기면서 동시에 배우자와의 관계도 깊게 해야 합니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간다. 건강한 부부관계가 있어야 자식들도 행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 손주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시작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 다음 달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에 손을 잡으세요. 오늘 밤에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자료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당신을 지지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당신을 지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당신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습니다. 부산에서 저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줍니다. 만약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의사를 만나세요. 상담가를 만나세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배우자도 변합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면 당신의 배우자도 손을 내밀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웃으면 당신의 배우자도 웃을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하면 당신의 배우자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변화는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변해 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사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도 당신의 용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부모 앞에서 침묵했고, 사회 앞에서 침묵했고, 심지어 배우자 앞에서도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죽음입니다. 침묵은 관계의 죽음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만난 80세 남성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40년을 아내와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아내가 타계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알지 못했다고.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애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배우자가 아직 당신 옆에 있는 동안 말하도록. 당신의 배우자가 아직 당신을 들을 수 있는 동안 사랑을 표현하도록.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은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결정의 순간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침묵 대신 대화를 선택하세요. 거리 대신 친밀함을 선택하세요. 포기 대신 노력을 선택하세요. 이 모든 선택이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두세요. 당신이 이 변화를 시작할 때 당신의 배우자도 함께 변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이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당신을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당신이 첫 번째 말을 걸어야 합니다. 당신이 첫 번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신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70대 초반의 부부였습니다. 30년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최근 5년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섹스리스 결혼입니다. 그들은 의료기관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그들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불안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외로움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3개월 뒤 그들은 신체적 관계를 다시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제 진료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서로를 정말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당신도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도 이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부산에서 저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침묵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원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종료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선택할 것인가? 포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노력을 선택할 것인가? 외로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관계가 다시 깊어지길 기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다시 살아있다고 느껴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